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군 복무 중에 직무 수행을 하거나 교육 훈련을 하던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훈련이나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군 입대 후에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 훈련을 하던 중에 부상이나 질병을 하는 것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군입대한 이후에 발생을 했느냐, 이것만을 오로지 이것만을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군 입대 전에 발생이 했다고 하더라도 군 입대 전에 이미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군 입대를 하고 나서 그 이미 발생되어진 질병이나 부상이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악화가 됐다면 이 역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구분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다 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이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다 라고 한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제 빠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핵심적인 쟁점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그 구분이라기보다도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반드시 시간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중에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을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군 입대 후에 그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악화가 됐다면 이 또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다라는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법원 입대 전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된 겁니다. 악화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여기서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병한 경우가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이고 직접성이 인정이 된다, 직접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악화됐다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다 라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이 군 복무 도중 더욱 악화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대 젊은이의 딱한 사연을 접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는 3개월 만에 국군 모 병원에서 질병성 진단을 받고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 해제됐다. 네, 그래서 A씨는 현역으로 입대하고 국군 병원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하다가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있었던 A씨는 소집 해제 후
보훈 당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했다. 그런 신청서에서 이병 신체 검사 때 심리 검사에서 이미 이상 소견이 나왔으나 이병 신체 검사 때 심리 검사에서 이미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했다. 그러면서 이후 고된 훈련 등으로 불안 증세가 발병했다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보훈 당국은, 그러니까 보훈청은 이를 이제 거부한 겁니다. 거절했다. 군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악화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결국 이제 보훈청에서는 뭐냐면 이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발병했다거나 또는 악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등록 신청을 하는 측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의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거나 또는 악화되었다고 하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훈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군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해당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A씨는 몹시 억울했다.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훈청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A씨는 여기서는 이제 행정심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A씨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A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공단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A씨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도록 했다. 얼마 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이제 제기한 겁니다. 드디어 공단 측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대리인이죠. A씨의 대리인. 법률구조공단 측은 뭐라고 했냐면, A씨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 당시 발병했거나 군 복무할 때 이미 발병했거나 이미 발병되어졌던 것이 이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고죠. 보훈청에서는 보훈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A씨는 입대 전부터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대 전부터.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입대 전부터. 적응장애는 개인의 취약성, 즉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수용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는데, A씨는 입대 전부터 존재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군 입대 후에 라기보다도 입대 전부터 개인적으로 취약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고 측에서. 그래서 공단에 따르면 26일 공단에 따르면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최근 이 씨의 경우에,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 이 씨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선고해 A씨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씨는 이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이 정신병적 증세라는 거죠. 이것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내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발병했거나 또는 악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입대 전부터입니다. 이미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정신질환적 소인이, 재판부에서도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군입대하기 전부터 정신질환적 소인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미 했었는데 군 입대 후에 훈련이나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서 악화되었다는 거죠. 악화되어 새롭게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법무관은 A씨는 성실하게 국방 임무를 다했으나 신체 검사 및 부대 배치에서 군 당국의 과실이 있었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이 아닌 당해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이 아니고 그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개인의 취약성은 그 기준의 일부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언론 보도의 핵심적인 쟁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 입대 후에 발생한 군 직무 수행이나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발병한 것뿐만 아니라 군 입대 전에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 입대 후에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이고 그 직무의 내용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것이냐 직접적이지 아닌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악화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것을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법리에 기초한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